자, TAT 2급 44회 일반전표 손풀이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3번 가볼게요. 3번 일단 지문집만 볼게요. 3번 제가 지금 딴 데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영상들을 제가 보다 보니까 제가 마우스 클릭할 때마다 조금 소리가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빨리 잡을까 지금 고민 중인데 제가 콘덴서 마이크로 좀 녹음을 하고 있긴 한데 계속 신경이 좀 쓰이네요. 자, 일단 우리는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AT 같은 경우는 TAT 2급은 공장 제조 생산 비용 코드 같은 경우는 500번대 코드,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의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 코드, 그 외에는 보통 800번대를 사용한다.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전산세무 2급하고 동일하고요. 재고자산이 대변에 가면 적유 8번을 걸어야 되는 것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고요. 다음 그러고 AT 같은 경우는 아래에 있는 계정들도 이제 거래처를 거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장 계정이라든가 통장, 꽁지가 예금 적금으로 끝나는 보통 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계정,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든가 소액현금, 유동성 장기부채 이런 계정들도 유동성 장기부채는 전산회계 전산세무도 걸죠. 그래서 이런 계정들도 거래처를 걸어야 되는구나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어음이 나오시면 F3도 눌러주셔야 돼요. 적유 자리에서 자금 현황 반영까지 하셔야 되니까 꼭 챙겨주시고 AT는 이제 시험을 보시면서 주의사항이 뭐가 있냐면은 평가 문제를 꼭 읽어가면서 하셔야 돼요. 꼭 아셨죠? 그래서 AT 이제 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왜 떨어지냐면은 평가 문제 순서를 안 지켜서 해서 이제 보통 떨어지거든요. 평가 문제 순서를 좀 잘 쫓아다녀야 됩니다. 특히 TAT 2급, 1급은 더 그게 좀 유의사항으로 많이 지키셔야 되는 지문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챙겨주시고요. 자, 질문 한번 봐볼게요. 자, 1번서부터 풀이해보면은 1번 3만원 초과의 경비된 송금면 작성이래요. 그래서 이제 공급자 정보가 있고요. 아래 내려오시게 되면은 보통예금으로 돈을 찾았죠. 그럼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기본적으로 대변에 가시는 게 보통예금이 될 거예요. 그리고 거래처는 국민일 거고요. 금액은 20만원. 다음 그러고 차변자리 가시는 거는 제품 배달에 대해서 운송을 의뢰했대요. 그래서 운송비가 20만원 있네요. 그럼 차변에 가시는 거는 운반비겠네요. 그것도 판매와 관련됐으니까 800번대 운반비가 20만원이 있을 거예요. 그러고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거래자를 평가 문제 보면 거래자를 입력하라 그랬죠. 분계 입력하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보면은 요런 문제죠.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세요. 이런 거 이제 빼먹어가지고 분계 입력만 하시면 사실 1번 문제 같은 경우 점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되셨죠? 뭐 부분 점수가 있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꼭 체크하시면서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여기다가 쓸 수가 없으니까 한글 프로그램을 하나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조 좀 잠깐 할게요. 아래다가요. 창조조 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그래서 1번 점포입력 1번 차변의 운반비 20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국민은행 20만원. 그리고 저는 앞에다가 보통 이제 날짜도 쓰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 무언가 있으면은 저는 체크를 이제 해놓는 편인데 제가 문제지를 지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1번 단기 등 송금명세서라고 써놓을게요. 자, 다음 아래 가볼게요. 자, 2번 갑니다. 어음 문제 나오셨죠? 그래서 어음은 바로 F3부터 쓰시는 거예요. 옆에다가.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어음을 할인했대요. 그래서 이제 어음은 크게 세 가지 얘기가 있으시죠. 추심, 다음에 할인, 배서양도. 아셨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오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대변에 받을 어음을 적으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이제 예외가 있는데 할인 때 차입 거래가 나오시면은 예외가 되실 수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이런 말이 없으시면 지금 매각 거래라 그랬죠? 그래서 차입 거래가 아니시면은 기본적으로 대변에 받을 어음이 옵니다. 되셨죠? 그래서 다른 곳에다가 쉽게 할인했다라는 거는 어음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래 대변 자리가 받을 어음이시고요. 자, 그러고 지금 할인료가 있으시죠? 그래 할인료가 연 12%래요. 그럼 계산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어음 금액이 지금 얼마냐면은 2,500만 원에
다음 곱하기 할인율이 12%에 곱하기 우리가 지금 계산하시는 게 TD급 하시는 거면은 이런 분계 계정 과목 정도는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계산을 하는 건데 손실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발행일자가 1월 15일이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날짜가 7월 15일까지 갖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만큼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6개월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6개월을 다 못 갖고 있는 바람에 돈을 다 못 받았다. 그래서 못 받은 돈에 대해서 손실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 받은 개월수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손실 금액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자화음을 4월 15일에 할인했대요. 그럼 못 받은 거는 얼마를 못 받았냐면은 5월, 6월, 7월 3개월치를 못 받으셨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는 게 3개월치가 되실 거고요. 되셨죠? 다음에 나누기 다음 그러고 문제에서 이율은 지금 연이율이시죠? 그래서 나누기 12로 나눠주시면은 전체 1년 연이율 중에 3개월치만큼을 못 받아 손실이 생겼습니다 가 되시고요. 이 계산을 하시면 이게 얼마가 나오시냐면은 계산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2,500만원에 12% 곱하기 3 나누기 10 하시면 75만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75만원만큼 처분 손실이 나오실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분계 잡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계를 잡아보면은 2번. 자, 어음이니까 일단 F3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75만원일 거고요. 대변에 받을 어음 어디서 받았던 거냐면은 한국신소재에서 외상대금으로 받았던 거래요. 되셨죠? 그래서 한국 다음에 2,500만원짜리고요. 다음에 나머지 돈은 이제 뭘로 받았냐면 문제에서 차감한 잔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보통예금 국민. 다음에 금액은 75만원을 빼시면은 2,425만원이겠네요. 되셨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란 말이 있어요. 이게 F3 누르란 얘기예요. F3. 괜찮으시죠? 자, 다음 또 갑니다. 자, 아래 내려오시면요. 자, 문제 3번 가볼게요. 자, 문제 3번 정보보조금에 대한 구입 얘기신데 이 정보보조금 구입은 문제가 나오시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케이스가. 되셨죠? 그래서 부가세를 제외한 상태에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좀 나눠보면은 첫 번째는 정보보조금의 수치가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자산의 구입이 되고요. 다음에 그러고 세 번째는 결산 때 시감가가 되고요. 다음에 네 번째는 자산을 처분하는 문제가 나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시면은 첫 번째 정보보조금을 수취를 하시게 되면은 돈을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았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대변에 정보보조금 계정을 잡는데 이 정보보조금 계정은 차변의 보통예금으로 받은 돈 중에 이 돈은 내게 아니라 나라에서 받았습니다 라는 계정으로 예금을 차감시키는 계정으로 100을 잡으시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나오실 수 있고요. 정보보조금이 1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지금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자산을 구입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를 200원짜리를 샀다 그러고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200원을 지출했다 라 보게 되면은 지금 가지고 있던 이제 정보보조금을 사용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100원 잡혀있던 정보보조금을 이제 차변으로 없애주고요. 정부만 쓸게요. 그래서 예금 차감으로 100을 잡아주고요. 그러고 다시 대변에 뭐를 잡냐면은 기계장치 200원 중에 100원은 내 돈으로 산 게 아니라 나라 돈으로 샀죠. 그러니까 기계장치 100원만큼은 내게 아니라 나라 거예요 라고 계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보조금을 기계장치 차감으로 다시 잡아요.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100원을 다시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이제 얘기해 보면은 정부보조금 예금 차감을 다시 기계장치 차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고 결산이 되시게 되면 이제 감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칸이 조금 작을 것 같으니까 얘를 조금 이제 아래로 내릴게요. 감가를 해야 되는데 감가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가냐면은 감가는 정액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5년 감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감가는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죠. 자,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예요. 그러면 기계장치 취득원가가 현재 얼마냐면은 200원, 다음에 마이너스 잔존가액은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나누기 내용연수는 5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금액이 40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차변에 감가상각비 40, 대변에 감가상각계획 40을 잡는 분계가 결산 때 나오실 수 있고요. 그러고 이 40원에 대해서 비용을 다 잡아버리게 되면은 실제 나는 200원 중에 100원만큼이 내 기계장치가 아닌 건데 비용은 200원에 대해서 다 잡은 꼴이 되죠. 되셨어요? 그럼 이제 세금 계산하실 때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이제 커져버리니까 세금이 줄어드는 이제 절세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계 처리상에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규정을 해놨냐면은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잡았으면은 그 중에 정부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은 감가상각비를 다시 줄이세요라고 이제 적어놨어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기계장치가 감소한 만큼 다 잡되 되셨어요? 감가상각비는 잡았다가 정부보조금만큼 차감해주세요 라고 이제 회계 처리를 하도록 적어놨어요. 그래서 정부보조금에 대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정액법에 대한 금액이시면은 그냥 나누기 5를 하시면 바로 나와요. 되셨죠? 그래서 정부보조금 걸 한번 보면은 정부보조금은 정부만 쓸게요. 현재 지금 100원짜리였죠. 근데 내용연수가 5년이었으니까 20원씩 갈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변에 정부보조금 잡혀있던 대변의 기계장치 정부보조금 차감이 차변으로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보조금 20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감가상각비를 20원을 줄여주세요 라고 이제 회계 처리를 하는 건데 계산이 만약에 정액법이 이렇게 잔존가치도 없는 금액이 이런 금액이 아니라 정률법을 계산하세요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이렇게 약식 계산을 하면 금액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 계산을 하시는 법은 전체 정부보조금에 곱하기 현재 감가된 감가상각비 다음에 나누기 밑으로 쓸게요. 자리가 없으니까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요 요건 이제 정률법이나 연수합계법 금액도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보조금이 현재 100원이 있었죠. 그리고 올해 감가상각비가 20이었죠. 그리고 전체 취득원가가 200원짜리였고요. 마이너스 다음에 잔존가치가 0원이었죠. 되셨어요? 그래서 40원이었죠. 죄송합니다. 여기가 20이 아니라 40이시죠? 감가상각비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여기가 40이에요. 다시 할게요. 지우고 다시 정부보조금이 100원 되셨죠? 정부보조금이 100원 다음에 곱하기 감가상각비가 40원 나누기 취득원가가 200원 마이너스 잔존가액 0원 나누시게 되면은 전체 또 지워졌네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쓸게요. 통해요. 자, 100원 곱하기 40 나누기 200 마이너스 0 하셔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전체 200원짜리 중에 40원에 대한 비율을 계산해서 정부보조금에 대해서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요 결과적으로 나오시는 게 20이 나와요. 되셨죠? 그래서 계산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다. 근데 이제 정액법 문제가 나오시면은 단순히 잔존가치도 없고 이런 문제면 그냥 나누기 내용연수로 정부보조금을 나누면 바로 나오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다른 이제 정률법이다. 그럼 이제 원칙상 계산은 저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은 정부보조금에 이제 상각되는 금액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또 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면 현재 잡혀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40원, 정부보조금이 20원이 까져서 남아있는 정부보조금은 100원 중에 20원 간 80원이 남아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로 네 번째
이어서 처분 분계를 마저 해보게 되면 처분 그러면은 기계장치를 300원에 현금 받고 팔았다고 볼게요. 되셨죠? 그럼 차변에 감가상각 무게액으로 40원이 없어질 거고요. 대변에 팔아먹은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200원짜리 그러고 정보보조금 잡혀있던 게 80원만큼이 이제 더 이상 내 자산이 아니니까 없애줘야 될 거예요. 처분할 때. 그러고 차변자리 오시는 게 현금 300원에 팔았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차변 대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차변에 들어오는 게 420 대변에 들어간 게 200 그럼 대변 자리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오셔야 되겠죠. 처분이익 220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가 나오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정보보조금 대변에 잡혀있던 것 중에 20원을 깠으니까 그 중에 대변에 80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처분하게 되면 없애주는 감가상각 무게액도 없애주고 이해되시죠? 그럼 이 중에 이제 어떤 유형인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해 놓으신 상태에서 마저 계속 쫓아오시면 됩니다. 자, 저는 바로 갈게요. 자, 그래서 유형자산의 구입 문제예요. 그럼 제가 아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었던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을 하겠네요. 자, 그래서 기계장치가 지금 얼마짜리냐면은 3천만원짜리래요. 그러고 세액이 300만원이 있대요. 그러고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4월 1일에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국민은행 보통예금에 이체돼서 지급이 됐었대요. 그 금액으로 이제 지급을 했대요. 전액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해서 지급하였다. 되셨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정부보조금을 4월 1일에 받았던 게 있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 저도 열어봐야지 알아요. 정부보조금이 보통예금으로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잡혀있는 예금 차감이 계정이 있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아까 취득했을 때 제가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 그랬냐면은 정부보조금 잡혀있던 거를 없애주고 되셨죠? 다시 정부보조금을 기계장치 차감으로 혹은 유형자산 차감으로 다시 잡아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계장치 구입했으니까 기계장치 차감으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분계가 차변의 정부보조금, 예금 차감, 대변의 정부보조금, 기계장치 차감 이렇게 될 건데 금액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정부지원금을 포함해서 전액 국민은행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으니까 그래서 3번 분계가 차변의 정부보조금, 예금 차감, 금액은 모르고 대변의 정부보조금, 예금 기계장치 차감, 금액은 모르고요. 다음 그러고 요 분계는 어디다 쳐야 되냐면은 일반전표에 쳐야 돼요. 되셨죠? 왜냐면은 돈을 받고 돈을 주건 이제 돈을 받은 분계, 정부보조금에 대한 분계 같은 경우는 재화의 공급도 아니고 용역의 공급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시는 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반전표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고 위에 4월 1일도 마찬가지로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일반전표에 쳐져 있으실 거예요. 4월 1일 정부보조금도. 이해되시죠? 다음 그래서 첫 번째 분계가 이제 일반전표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2번 얘기가 지금 요건 거예요. 그러고 자산을 구입하신 것 같은 경우는 메인 매출 전표치라 그랬죠. 왜? 재화의 공급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위로 올라오시면은 전자세금 계산서죠. 그럼 전자세금 계산서는 매입을 하게 되면 불공을 먼저 따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 관련이 없는지, 접대비인지, 아니면은 자동차 얘기인지, 아니면 토지 얘기인지 네 가지를 따져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업 관련 있는 기계장치고 제품 생산용이니까. 다음 그리고 접대 품목도 아니고 자동차 얘기도 아니고 땅도 아니죠. 그러니까 들어가시는 거는 과세 매입일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였죠. 전자. 다음에 분계 유형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면 혼합이겠죠. 아래 이제 분계를 잡으면 차변에 들어오시는 거는 기계장치를 샀을 거고요. 얼마짜리 샀냐면은 3천만원짜리 샀죠. 자, 그래서 기계장치는 3천만원이고요.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전액 지급했다 그랬거든요. 전액 국민은행의 보통예금에서. 그래서 예금 계정도 거래처 써야 된다 그랬죠. 국민. 다음에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3,300을 놓을 거고요. 다음에 기계장치 아래로 이제 들어가는 게 매입세액이 부가세 대금이죠.
그래서 300만원 있으시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금액은 300만원까지 하셔서 메인 매출 전표 분계를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아래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마지막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시거든요. 그래서 돈을 지금 맡겼대요. 퇴직연금 계좌에 맡겼죠. 그래서 나오신 게 맡기신 금액이니까 차변에 들어오시는 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실 거예요. 됐죠? 그러고 여기서도 이제 하나 생각을 하실 게 뭐가 있으시냐면은 퇴직연금 운용자산도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통장과 비슷한 이제 금융자산 계정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사회적립자산이죠, 정확하게. 그래서 사회적립자산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을 다시 거래처를 적어주셔야 돼요. 미래에셋증권으로 지금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 4번 자리 차변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인데 미래에셋을 적어주고 550만원이 들어오셔야 되고요. 다음 그리고 대변 자리는 문제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퇴직연금 운용수익에 대해서 지금 회계 처리를 하래요. 그래서 영업의 수익으로 지금 가장 적절한 계정을 사용하라 그랬는데 이게 퇴직연금 운용수익이나 아니면 퇴직연금 뭐 투자수익 이런 이제 말이 있으시면은 그 계정을 넣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계정과 및 적용 등록을 찾아봤는데 그런 계정이 없다. 그럼 이제 이자 수익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문제를 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얘는 실질적으로 지금 퇴직연금 운용수익에 대해서 거래 처리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계정 과목 등록이 돼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변 자리는 일단 지금은 몰라요. 그래서 550만원이 되시고요. 요것도 이제 어디에 쳐야 되냐면은 거래자료 입력하라 그랬죠? 그럼 지금 이 문제도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공급이나 다음에 뭐 재화의 수입 이런 거래가 아니시니까 이것도 일반 전표고요. 되셨죠? 그리고 여담 얘기로 이제 위에 것도 제가 구분을 안 했네요. 그럼 구분을 마저 해보면은 어음 얘기도 어음을 처분하셨으면은 물건을 판 것도 아니고 용역도 아니고 재화를 수입한 것도 아니죠. 이것도 일반 전표실 거고요. 되셨죠? 다음 그러고 하나 더 얘기하면은 바드럼이나 유가증권, 다음에 현금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급한 거래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로 보질 않죠. 뭐 이런 거는요 선생님 현금을 지급하고 상품을 구입해서 그건 상품이 재화니까 메인 매출 전표가 될 수 있는 건데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 이런 거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가 아니니까 일반 전표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대여금 분계가 나오시면 일반 전표에 보통 있으시죠.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대여금을 상품이랑 변해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는 메인 매출 전표가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자, 그러고 이제 1번 같은 경우도 지금 돈을 단순히 운반비로서 이제 갖다 납부하신 거죠. 그러고 나오신 게 딱 봐도 영수증인데 간이 영수증이죠. 그래서 지금 얘도 일반 전표로 들어가셔야 돼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표 풀이시고요. 부가세 풀이 시간에 뵙겠습니다.